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살만을 위한 탁월한 선택. 2. 키시다가 화난 이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빌딩의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한중동인 남성의 사진과 함께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누구이길래 빌딩만 한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환영하는 것일까요? 플래카드가 걸린 건물은 정유회사 S오일의 본사로, 플래카드 속 인물의 정체는 S오일의 대주주이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최고 권력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왕가의 주인으로 총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손에 전 세계 석유의 가격 결정권이 쥐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인물이 지난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름 아닌 사우디 왕가의 전 재산을 동원한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가 될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머무를 예정이었던 호텔을 받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려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남자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 왕세자의 신분이지만 사우디 안에서는 왕 이상의 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1935년생으로 일선에서 물러난 압두라지즈 현 사우디 국왕을 대신해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 살만은 겨우 37세의 나이로 사우디의 정권을 거머쥐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었습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서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지난 17일 OAI 30분에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열 스위트룸에 투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 업계인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미 대통령들이 방한 숙소로 사용하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아닌 롯데호텔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선택했었습니다. 남산 아래 고지대의 위치에 보안에 유리하고 비상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의 치안을 믿고 있었기에 보안을 조금 낮추더라도 좀 더 취향에 맞는 롯데호텔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타워 스위트룸은 1박에만 200만 원이 드는 프리미엄 객실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게다가 동행한 수행원들을 위해 같은 호텔에 무려 400여 개의 객실을 2주 동안 대여하며 세계 최고 부자다운 씀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도착한 호텔 입구에는 흰 가림막이 쳐져 있었는데요. 무장 경호 인력이 배치되고 폭발물 탐지견도 수색에 나서며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오후 5시경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겸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본 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 국내 20대 그룹 총수 8명이 자리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만큼 삼성이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삼성은 이미 삼성물산 현대건설 컨소시움을 결성해 더 라인 에터널 공사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의 인공지능 기술과 5G, 무선통신 IoT 기술 등을 활용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와 대한민국의 재력이 모인 회담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날에 삼성물산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한국석유공사로 구성된 국내 컨소시엄이 사우디 국부펀드 PIF와 65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플랜트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홍해 연안 얀부시에 39만 6,694 스퀘어 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짓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삼성물산 등 민간기업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힘을 합친다고 합니다. 석유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기조로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우디에서 가장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프로젝트입니다.
또한 현대로템은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작성했고 국내 건설사 3곳은 빈 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오일과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미건을 맺었다고 합니다. 19시간의 한국 일정을 마친 빈 살만 왕세자는 17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에 있는 시간 동안 환대받았다. 협력할 일에 대해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깊은 우정과 협력관계를 쌓고 싶다. 한국 국민이 더 큰 성취를 이뤘으면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빈 살만 왕세자가 돌연 방일 계획을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덩달아 취소돼 버렸죠. 한국에서 큰 돈을 쓰고 왔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안고 빈 살만 왕세자의 도착을 기다리던 일본 정재계는 완전히 바람을 맞아버렸습니다. 일본 방문을 취소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치안 문제 때문에 방일을 취소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에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제 총기를 이용한 PX 사건으로 일본이 총기 청정국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게다가 사건 당시 일본 경호원들의 허술한 대응이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첫 총성이 들려오고 두 번째 사격이 가해지는 3초나 되는 시간 동안 경호원과 경찰들이 멀뚱멀뚱 서 있었다는 사실에 큰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대통령 경호처는 위급한 상황에서 이와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난 3일 우리나라 전 대통령이 대구의 사저에 도착해 대국민 담화문을 밝히던 도중 갑자기 소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러자 병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여성 경호원이 몸을 날려 전면을 가로막고 다른 경호원들이 방탄 가방을 펼치며 둘러싸 철통 같은 보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즉시 다른 요원들에 의해 제압되었습니다. 이 같은 대응이 아베 신조 PX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 받으며 한국의 경우는 수준이 다르다는 찬사를 받았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한국 경호원들의 움직임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당한 사건과는 대조적이라고 논평했었습니다. 이를 빈 살만 왕세자 역시 알고 있었기에 한국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그대로 패스해버린 것이죠. 이 같은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빈 살만 왕세자에 분노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이토록 러브콜을 보내오는 이유는 한국의 뛰어난 산업 기술과 전 세계에 먹히는 K문화 때문인데요. 2016년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화시키기 위해 비전 2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비해 사우디의 경제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인데요. 이 비전 2030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석유로 부국이 된 중동 국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석유에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 석유가 고갈되거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등장한다면 순식간에 국가 경제가 몰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말고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기가 없기 때문이죠.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인 무함마드 빈 나시드 알 막툼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다. 하지만 나는 벤츠를 탄다. 그러나 내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타고 다닐지도 모른다. 석유로 쌓아올린 부가 모래 위에 지은 궁전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 막툼 총리는 아랍에미리트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상징적인 대도시 두바이를 사막 위에 건설해냈습니다.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 역시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게 사우디의 네옴시티 NEOMCITY 프로젝트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면적의 44배 규모에 달하는 미래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높이 500m, 폭 200m, 길이 170km의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건설되는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2029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인 미래 휴양도시 트로제나, 총 3개의 거대 도시를 건설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토목공사입니다. 국가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의 과거 중동에서 한국이 보여주었던 저력을 다시 한번 빌리기 위해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한국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2019년에는 사우디 최초로 비중동권 가수인 BTS가 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사우디 청년들을 각자의 개성을 뽐내면서도 세계적인 인재로 손꼽히는
한국 청년들처럼 만들기 위한 문화 개방의 일환이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려 하는 사우디에는 사막의 도시를 만들어냈던 한국 건설의 저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을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두 국가의 긴밀한 협력은 양 국가 모두의 이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네옴시티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저력을 보여주며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한 직후 원래 계획했던 일본 방문 일정을 취소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빈 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일본은 2박 3일 일정을 잡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한국을 먼저 방문했고 직후 일본 일정을 모두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굳이 일본을 가지 않아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40%가량을 사우디에서 수입합니다. 사우디는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방문 직전 국가 수반급 인사가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세 중의 실세로 알려진 상황이며 향후 사우디가 일본에 대해 석유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빈 살만 왕세자가 방일 계획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왕세자가 이끄는 사절단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됨에 따라 21일로 예정됐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취소됐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개최하는 일본무역진흥기구 관계자는 사우디 사절단이 방일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로부터 행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행사에서는 사우디 정부 관리들과 일본 경산성 및 기업 관계자 가면 외에 양국의 협력각서 체결식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날 NHK 방송은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19일 방일해서 21일까지 체류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 날짜는 방일 이튿날인 20일로 조율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측에서 돌연 일정을 취소해버린 데다가 실무진 중 아무도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한국과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달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최근 우리 외교부에게 빈 살만 왕세자의 11월 한국 방문을 희망했지만 잠정적으로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11월 방한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애당초 사우디는 한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달여 만에 완전히 상황이 뒤집힌 것입니다. 사실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매우 놀랍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갖는 관심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호텔까지 8시간을 동행하는 등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약 10조 원 규모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고 빈 살만 왕세자가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합동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또한 빈 살만 왕세자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찾아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우리 무기 체계를 둘러봤고 주변에 우리도 이런 무기개발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입니다. 원래 빈 살만 왕세자는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를 전후에 일본만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는데 일정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먼저 한국을 방문하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순서로 바뀐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국제 정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사우디는 미국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가 최근 발표한 석유 감산 합의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며 외교 관계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국은 세일가스를 앞세워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성장했지만 혼자서 유가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들어 미국은 비축유 방출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는데 NYT는 미국, 영국, 캐나다가 러시아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하루 약 3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비축유 방출로 메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부 불만을 감수하면서 사우디를 찾아갔고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중동 지역 특히 사우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하면서 미국과 사우디 간의 틈이 크게 벌어졌고 러시아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사우디에 공동으로 석유를 개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석유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등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살만 왕세자 측이 한국이 아닌 일본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의문이 커졌습니다.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미국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우디는 러시아와 손잡고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앞장서 왔습니다. 자연히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 미국을 압박하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긴 살만 왕세자의 방일 무산 이후에 일본 측에서는 어떻게든 이유를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한국과의 협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MOU를 맺은 상황에서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기시다 총리는 그야말로 무능력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연일 미사일 발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8일 오전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3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후 15일 만입니다. 북한이 보름 만에 또다시 ICBM을 발사한 것은 한미일 공조에 반발하는 동시에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 외무상은 전날 공개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조선반도 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긴 살만 왕세자가 북한의 미사일이 두려워서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고 태국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바라볼 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한국을 방문한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에 불과하며 사실상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수준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긴 살만 왕세자는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난 후 바로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17일 오후 4시 30분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당초 삼성그룹이 중심이 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까지 4개 그룹 오너만 만나기로 했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도 뒤늦게 초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277조 원인데 긴 살만 왕세자의 추정 재산은 2조 달러 약 2688조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긴 살만 왕세자가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협력을 요청하는 자리였다며 각 참석자에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고 싶은 사업과 그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일일이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긴 살만 왕세자는 이 자리에서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한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며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세 분야를 특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 살만 왕세자는 2017년 집권 이후 석유에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를 문화 첨단 기술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2030 전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 기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섬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우디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 직후인 저녁 7시 30분쯤 롯데호텔을 떠나 전용기 편으로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후 일본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한국과의 협력만으로도 일본은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직전까지 일본은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단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일본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셈입니다.